네,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심층 파헤쳐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정확하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중에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당연히 월드컵이죠. 맞습니다. 그 월드컵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 월드컵이 한 번 열리는데 필요한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특히 많이 드는데요. 286조 원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역사상 가장 많이 돈을 쓰는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막대한 돈까지 들여서 월드컵을 유치하는지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권혁중 평론가 모시고 이게 경제적 가치 그리고 증시 동향은 어땠는지 또 세계인의 축제가 경제적인 효과 전체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이슈입니다. 아, 네네. 이 경제적인 이 효과라든가 네. 과연 이런 금액을 쏟아붓고 카타르는 얼마나 건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궁금한데 어쨌건 이번 월드컵은 북반구 겨울에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이다. 뭐 이런 기록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낼지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네. 일단 대진표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좀 살펴보고 가시죠. 예.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12년 만에 이제 16강에 이제 도전하게 되는데 일단 10회 연속 본선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좋긴 좋죠. 그렇죠. 근데 또 기대하는 게 또 국민적 열망이 예. 이왕이면 또 16강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대진표를 본다 그러면 일단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이제 H조에 이제 편성되어 있고요. 네. 특히 이제는 뭐 가나 같은 경우는 61위 피파 랭킹, 그다음에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9위, 우루과이가 14위인데 우리나라가 28위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 빼고는 다 우리보다 높아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나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 지금 편성을 본다 그러면 가장 또 중요한 게 언제 축구를 볼 수 있느냐. 맞아요. 그 제일 요거거든요. 저희 날짜. 이미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 24일입니다. 목요일 네, 밤 10시예요. 예, 예. 이때 이제는 우루과이랑 첫 경기를 우리나라는 하게 되고요. 네. 28일 월요일 날 밤 10시에 또 가나랑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좋은 날입니다. 12월 3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것도 자정입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예. 포르투갈이랑 예,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딱 근무 끝나고 집에 가서 쉴 타이밍에 볼 수 있어서 물론 그 다음날 아침이 좀 걱정이 되지만 네. 뭐 토요일 날은 또 자정이니까 또 부담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딱 월드컵을 보기에 딱 좋은 어떤 시간대 축구 경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러시아 월드컵 때는 코로나19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나서 첫 열리는 이제 네. 월드컵이기 때문에 또 뭐 글쎄요 그전과는 또 어떤 다른 분위기를 낼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상당히 이 카타르 월드컵에는요, 뭐 역대 최고의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뭐 전망도 있고요. 근데 그만큼 또 카타르가 돈을 많이 썼습니다. 아까 그렇죠.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실 이번에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봤을 때 왜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갔느냐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덥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난방 아니면은 냉방이라 그러죠. 이런 에어컨에다가 시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에어컨 월드컵.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선수들이 지칠까봐. 그렇겠군요. 예, 거기다 시설 투자를 엄청 했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본다 그러면 경제적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 이제 상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총 상금을 본다 그러면 6,300억 원을 피파에서 사실 상금을 주거든요. 예. 이게 우승컵 같은 경우는 602억 원을 줘요. 아. 굉장하죠. 그다음에 준우승팀이 한 430억 원을 받게 되고요.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조별에서 탈락을 하더라도요. 네. 이게 그냥 짐 싸고 돌아가는 나라잖아요. 사실 그렇죠. 조별리그에서 탈락해도 네. 129억 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천문학적인 상금이 여기에 달려 있고, 근데 그러면은 피파가 왜 이렇게 상금을 줘도 남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게 남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피파가 한번 월드컵 개최할 때마다 한 6조 원 이상을 남기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고 그렇군요. 순이익만 보더라도 2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한번 개최될 때마다 그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지금 피파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4년마다 열리잖아요. 네. 야, 이거 2년마다 바꾸자. 아.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각
리그마다 이게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 반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딱 부딪혔거든요. 지역 리그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역 리그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피파가 전략을 바꾼 게, 야, 그러면 3년마다 바꾸자. 아. 그래서 지금 전략을 바꿨어요. 3년마다 월드컵 하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회 열릴 때마다 돈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로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네네. 피파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네. 리그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되겠는데 그 정도로 사실 지금 굉장히 그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르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는 한 달에 봤을 때 한 우리 돈으로 7조 2천억 원 정도가 오. 아마 큰 수익을 벌어들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그 아까 러시아 월드컵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7조 8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카타르 월드컵은 한 달 만에 한 7조 2천억 원. 그러니까 훨씬 더 역대 최대의 어떤 수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예. 궁금한 것도 또 있는 게 월드컵도 그렇고 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네네. 수익 구조가 각 나라에서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치를 하잖아요. 네. 286조 원이나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이제 투입 예산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금액을 제시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네네. 카타르에서 이제 뭐 PT 사전 PT나 자기 홍보할 때 얘기했겠죠. 근데 그럼 카타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 네. 세계 내 축제가 이 유치를 하려 다들 경쟁을 하는데 이 카타르 실제적으로 카타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아까 7조가 그게 카타르가 벌어들인 돈이 아니 대회가 벌어들인 그렇죠. 돈이잖아요. 대회가 근데 벌어들인 국가적으로 봤을 때 네. 카타르가 수익이 어느 정도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카타르가 지금 생각하는 게 120만 명이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카타르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효과 한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3조 원 정도를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형의 가치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브랜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국가적인 어떤 밸류라든지 이런 거 맞아요. 생각한다 그러면 더 천문학적인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한 23조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국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빅 이벤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 뭐 올림픽 이런 걸 한번 개최하는 게 훨씬 더 국가적 명성이라든지 아니면 무형의 가치를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올림픽을 다시 한번 서울에서 한번 하자라고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하나의 그 서베이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뭐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 조사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70% 넘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10명 중 7명 이상이 했으면 좋겠다. 아, 찬성. 네, 찬성. 왜 물어봤더니 바로 이제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인식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네임밸류겠죠. 이런 것들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찬성을 했었는데 그러면 올림픽 개최되면 뭐가 우려되느냐 했을 때 역시나 경제적.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흰 코끼리 저주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예, 이게 한번 개최하고 나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안 그럴 수 쓰면은 그럴 수 이게 있죠. 진짜 저주로 돌아옵니다. 이게 그럴 수 있죠. 남는 유후부지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손실 이런 부분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저는 확실히 빅 이벤트가요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게 전 중국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됐었을 때 돈을 쓴 게요. 물론 개최 비용이 68조나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중국은요. 이때 이후로 정말로 그 글로벌 명성, 국가적인 어떤 밸류가 확 올라갔어요. 위상이 올라갔어요. 예, 굉장히 그 맞습니다. 서양, 그러니까 외국 나라에도 교류도 활발해지고 무역이 이때부터 크게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고 굉장히 네임밸류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적 큰 이벤트를 개최하는 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울도 다시 한번 올림픽을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월드컵 시즌이 되면 증시는 좀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월드컵 할 때 뭐 네. 하실 것 같으세요? 예, 월드컵 당연히. 봐야죠. 그렇죠. 월드컵 보겠죠. 예. 이게 만약에 장이 열렸어요. 네. 예. 장이 막 열리고 있으면 차트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골 넣었다고 그러고 잠깐 멈춰야 되는 그렇죠. 거 이거 아니에요? 멈추게 되죠. 골 봐야죠. 그렇죠. 골 봐야 되겠죠. 골 넣는 장면 보고 그쵸. 뭐 하이라이트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감소됩니다. 아, 정말로요? 실제적으로 이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러시아 월드컵 때 또 마찬가지고 이게 그 월드컵이 개최됐을 때 실제로 주식 거래량이 이제 감소되는 부분. 특히 이제 월드컵 열기가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중남미라든지 그래요. 이런 나라일수록
거래량이 크게 감소됐다는 이제 통계 자료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남아공 월드컵 때가 전체 국가별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한 55%가 이제 감소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고요. 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거의 뭐 주식 거래량이 그 하이라이트 시간에는 70%나 감소될 정도로 예, 거의 뭐 주식 거래를 안 하는 부분.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의 한 연구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본선에 진출하지 않는 나라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의 주식 거래량의 감소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실제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감소됐다. 이런 어떤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사실 월드컵 아니면 뭐 올림픽 이런 빅 이벤트가 장과 맞물리게 되면 장시간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영향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증시 자체로 보면 뭐 이 월드컵 대회가 큰 모멘텀을 가져오기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치를 위해서 세계 각국이 이제 힘쓰잖아요. 평창 올림픽을 제일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가까운 대회인데 네. 어땠습니까? 그때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로 본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데 주식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뭐 그렇게 관련된 주식들이 뭐 크게 뛰거나 아니면은 뭐 큰 수혜를 입었다거나 보진 않거든요. 네. 일단 주식 시장에서는 좀 수혜가 미미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소비 증가율 쪽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는 뭐 영향이 좀 있었죠. 네. 그 당시에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1분기에 민간 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0.1%포인트 정도 뭐 그렇게 크진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에 대한 도움이 됐었고요. 네. 특히 2월 소비 판매가 있었는데 그때 소비 증가를 봤을 때 기여도를 한 0.9%포인트 정도 더 높였다. 이런 어떤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그 당시에는 좋지는 않았던 게 그 당시에 2018년도였거든요. 그때 다 기억하실 게 미국발 쇼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는 미국이 2017년도, 18년도에 경기가 워낙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 17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4번 올렸습니다. 3번 올렸죠. 네. 3번 올리고 18년도에는 이제는 시장의 그 컨센서스가 4번 올릴 거야. 이게 딱 2월에 딱 나왔거든요. 그런 어떤 전망이.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꼬꾸라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1월 달까지는요, 최고가 찍었어요. 그 당시로 보면 2,500선 돌파하면서 야, 이 주식 시장이 이제 투자하면 돈이 돼. 막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 4번 올린대. 이게 딱 나오자마자 그때 2월 달에 그 당시 18년도 2월 달에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 당시에 그 거시적 환경이 지금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패턴이었다가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는 2020년도 1월에 이제는 들어오게 되고 외국 같은 경우는 19년도 말부터 사실 코로나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때부터 원래는 금리가 올려야 될 타이밍인데 이제 그때부터 기준금리를 다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어그러진 거거든요. 지금 다시 이제 금리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거랑 18년도에 그 당시에 미국발 쇼크랑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의 압박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러한 패턴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항상 평창올림픽 물어보셨잖아요. 예. 평창올림픽 경제적 가치라고 딱 하면 항상 나오는 보고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2018년도에 나왔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인데 평창올림픽의 가치와 BTS가 올렸던 가치를 그 당시에 나왔던 보고서를 항상 비교하게 돼요. 왜냐하면 BTS가 가진 경제 효과가 이 정도다라고 하면서 항상 비교하는 게 평창올림픽입니다. 올림픽보다 낫다. 뭐 낫다는 거죠. 그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네. 평창올림픽이 41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입었다라고 이제 갖고 네. 왔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BTS는 56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와닿네요. 비교를 해요. 예. 잘 와닿네요. 그렇죠. 잘 아니, 그 맞는 거꾸로 얘기하면 평창올림픽이 물론 뭐 엄청난 뭐 그래도 뭐 이익을 거둔 건 그쵸.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이 K-팝 문화가 그쵸. 훨씬 더 기여를 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비교를 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평창올림픽 이후에 뭐가 또 유행했냐면 K-푸드. 네, 그때 맞습니다. 급식이라 해야 되나요? 올림픽 이제 선수촌에서 그 나눠준 예, K-푸드. 그다음에 그 이후로 한국에 대한 뭐 컬처, 그다음 K-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고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도 저는 보긴 봤는데 네네. 어쨌든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의 효과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잴 수가 없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BTS 같은 경우가 그때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평창 올림픽에 대한 무용의 가치도 있겠지만 네.
BTS에 대한 어떤 경제적 유발 효과가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게 평창 올림픽과 비교 이러면서 예. 계속적으로 이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BTS 병역 문제에서 옹호하신 분들은 항상 이 자료를 쓰게 되고 물론 뭐 해결은 됐지만 지금 결국 군대 가는 걸로 예. 결론이 나왔지만은 항상 이렇게 계속 리바이벌 되면서 나오는 자료가 바로 이런 자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주제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번 월드컵 개막식에 BTS 중에 정국 맞아요. 이 네. 이제 무대에 선다고 아, 네네네. 하니까 이제 뭐 그런 약간의 기대도 있는 거겠죠. 많은 그렇죠. 이제 아미들이 보기를. 네. 자, 이렇게 뭐 월드컵을 이제 앞두고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어디서 볼까, 누구랑 만나서 볼까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먹으면서 볼까. 이런 생각도 예. 하고요. 네네. 뭐 어떤 것들이 글쎄요 이제 뭐 산업군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투자자들은 어디에 좀 투자처에 관심을 주면 좋을까요? 일단 뭐 월드컵 특수라고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먹는 겁니다. 역시나 이제 보면서 먹거든요. 그러다 치맥. 보니 네, 그렇죠. 치맥. 너무 그렇게 좋은 시간대예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경기 재개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리오프닝 시대에 맞는 첫 번째 열리는 또 이 카타르 맞아요.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이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까 봤더니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제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잘 말씀하셨는데 딱 먹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야식은 먹지는 않는데 근데 많은 야식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시 그다음에 자정 정말로 이 치맥이 땡기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료 같은 경우 좀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과거 사례 연구를 좀 한다 그러면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이슈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하이트 진료가 개막일 때만 9%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폐막을 했을 때 그 다음 날 봤을 때에 한 20% 넘는 수익을 올렸대더라. 그 사이에.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 술과 관련된 하이트 진료에 대한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다음에 교촌 치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촌 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막이라면 6% 올랐거든요. 오. 그 정도로 사실 이제는 술과 치킨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일본에 있었을 때 도쿄올림픽 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미미하게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시적인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렇군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월드컵이 열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언제 열리는 것도 모르시고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약간 다운돼 있는 분위기고요. 그렇죠. 특히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그렇죠. 참사로 인해서 사실 지금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다운된 분위기고 예. 물론 뭐 또 한 가지 경제 자체가 이제 디플레이션 된 상태이다 보니까 침체 국면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빅 이벤트를 할 정도의 뭐 활기가 찬 사회 구조는 아닙니다. 경제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연 이제 뜯어봐야 아는 거죠, 종목들은. 그래서 이번에 과연 식음료 이런 식품 업체들이 과연 어떻게 주가가 흐를지도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또 나오는 게 반도체 사이클도 같이 또 거론이 됩니다. 이게 4년마다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네.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올림픽이 열리는 해는 호황을 맞이하고 반도체 주가가요. 네. 그다음에 월드컵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리는 호황이고 월드컵 열릴 때는 불황이다. 반도체 주기가. 그 왜? 사이클이 그렇게 맞나 보죠? 네, 그 사이클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흘러와서 아마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보는데, 근데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주가가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최근 이번 연도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좋지는 않은데 최근에 어제였죠. 바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TSMC에 대한 부분. 그래서 TSMC 같은 버크셔가 이제는 10번째 많은 투자한 기업이 이제 TSMC다라는 이제 것을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 네. 그러니까 버핏이 투자했다는 거죠. TSMC에다가. 그렇죠. 그런 이유가 역시나 이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역시나 TSMC가 갖고 있는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버핏이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TSMC 주가가 이번 연도 들어와서 40%가 떨어졌거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주가가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비교 분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삼성 주가는 언제 오를까 이런 또 관심도 동시에 이제 갖게 돼서,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많이 떨어진 것, 월드컵이 열리는 해여서 그런가라는 어떤 그런 사이클적인 측면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 이성적이거나 분석적으로 보는 그렇죠.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우연히 그렇게 네네. 맞아 떨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참 불안합니다. 또 그것도 또 다른 섹터 이 크립토 가상자산 쪽에서도 이 월드컵 특수를 누리는
종목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 가상화폐 얘기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뭐 이미 아시겠지만 FTX 파산 이후에 네. 너무 좋지가 않아갖고요. 네. 사실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게 좋다라고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일단은 뭐 월드컵과 관련된 코인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뭐 네. 대표적인 게 알고랜드라든지 크로노스라든지 칠리즈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알고랜드하고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타르 월드컵과 딱 맞물려 있는 코인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피파의 공식 이런 NFT라고 보통 얘기하죠. 대체불가 토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립토 닷컴 이런 이 사이트를 통해서 NFT 한마디로 이제는 대체불가 토큰을 발행을 해갔고요. 실제 좀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했었는데 그 월드컵 스타 5명에 대한 그 티셔츠 이거랑 실물 그러니까 실물 티셔츠와 네. 같이 경매에 들어가요. 오. 보통 가상이 아니라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크로노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칠리즈도 있습니다. 칠리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스포츠 관련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옛날 때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져왔는데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FTX 이제 파산 이후에 가상화폐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주 안 네. 좋죠. 예,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코인들이 그나마 다른 종목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이슈 때문에. 근데 그나마 이 세 가지 코인들은 이제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하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이 월드컵과 맞물려서 코인들에 관련된 코인들 어떻게 움직일지도 같이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때요? 그 가전 시장이요. 네네. 보통 몇 년 전만 해도 TV 앞에서 본다는 표현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네네. 모바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TV 시장이 반드시 국제 경기 시즌에 앞서서 화랑이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올해 글로벌 TV 출하량이 많이 줄었어요. 네. 사실 이제 봤을 때 10년 만에 이제 가장 낮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유통업계에서는요 지금이 정말 빅 이벤트거든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뭐가 있냐면 광군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 이어서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통업계는 가장 빅 이벤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경기 침체 구간 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낮춰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프로모션하거나 기업들이 뭔가 떠들썩하게 이벤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대대적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대대적으로 뭐 할인 프로모션을 건다든지 이걸 알린다든지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TV 출하량도 국내에서 많이 줄게 되고요. 네. 전체적인 글로벌 TV 출하량도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긴축의 시대잖아요. 네. 소비를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려고 사실 긴축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TV 출하량이 많이 줄고 있는 분위기고 지난 3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을 봤더니 전년 동기에 비해서 2.1% 줄었다라는 이제는 보고서가 지금 나왔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화,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기 한마디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뭐 TV 출하량은 뭐 4분기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에 대한 특수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고요. 실제 지금 뭐 통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출하량이 계속 줄고 있고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좀 줄고 있는 부분. 그럼에도 아무래도 이제 부품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맞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글쎄요, 그 TV 가전 부분에서의 어떤 특수를 좀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사실 지금 뭐 거시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게 월드컵이 열리면 이벤트가 열리면 같이 움직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식음료주, 네. 그다음에 가전, 네. 또 같이 움직이는 광고예요. 광고. 예, 광고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매번 말씀드렸지만은 좋진 않아요. 또 광고도 사실 이번에 월드컵과 관련돼서 분위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이벤트를 하거나 광고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뼈아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아직도 침체 구간을 지나고 있고 네. 불확실한 상황에서 맞습니다. 세계인의 축제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어쨌건 카타르 월드컵 이번 이 시즌에 불안감이 좀 해소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위로가 되고 또 즐거움이 되는 행사가 되길 바라봅니다.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나라 16강 진출하면. 그때는 이제는 뭐 식음료는 뭐 장난 아닐 거라고 지금 보고 얘기가 있어요. 달라지는데 정말 그것도 기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오늘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